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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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장사. 오늘 11월 10일 첫 노래로 조영남의 제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11월 10일 보이는 라디오 첫 노래로 조영남의 제비를 들어드렸는데 방금 전에 저희 시민 DJ 강 DJ가 하는 또 정오의 뭐죠? 정오의 카페인가요? 네, 하여튼 그거 거기서 했었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또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께서 오셔가지고 또 조영남의 제비가 듣고 싶다 이러셔가지고 제가 오늘 첫 노래로 제비를 틀어드렸습니다. 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오늘 음식을 찾아서에서는 저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구마를 했잖아요. 여주 밤고구마. 네, 그게 갑자기 고구마 하면 또 고구마 친구가 있죠. 밤. 네. 오늘 음식을 찾아서에선 정한 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부에서는 농업인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이 11월 10일인데 내일이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잖아요. 네. 사실 그 빼빼로데이가 아니라 농업인의 날입니다. 네. 솔로분들 환호하세요. 네. 빼빼로데이가 아니라 농업인의 날입니다. 네.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본격적으로 보이는 라디오 1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슈가볼의 농담 반 진담 반. 네, 슈가볼의 농담 반 진담 반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음식을 찾아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찾아서 여주 밤고구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밤고구마를 하다 보니까 밤고구마 이제 고구마 친구가 있잖아요. 밤. 네, 제가 또 밤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밤을 했는데 그 밤 중에서도 정한 밤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밤이라고도 흔히 알려져 있지만 공주밤의 명성은 정한밤에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공주밤 중에 정한에서 나는 것이 특히 맛있기 때문에 정한밤과 공주밤이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의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충남 공주시 정안면은 차령산맥 안에 있는데 제법 한 400에서 600m에 이르는 봉우리들이 정안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분지에 가깝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분지가 뭐냐면은 이게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이는 그런 데 있죠. 대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서북부는 산이 높고 남쪽으로는 산지가 낮은데 이 비탈에 산자락에 밤나무가 자랍니다. 땅은 모래가 많아서 물 빠짐이 좋고 사질토라서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다. 밤나무 낙엽이 이제 수북히 쌓여서 시꺼멓게 이렇게 김기가 돌고 과실 농사하기에 딱 좋은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네. 한반도의 밤나무는 자생하는데 산과 들에 흔한 것이 밤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선사시대 때부터 밤을 굉장히 즐겨 먹었어요. 네. 그 옛날부터 조선시대까지 밤은 기호식품이라기보다는 거의 구황식품에 가까웠을 정도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가뭄이 들거나 그럴 때 있죠. 식량이 조금 부족할 때 이럴 때 그 구황식품이라고 이제 먹는 게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밤이었습니다. 가을이면은 산야에서 밤과 도토리를 거두어서 식량으로 썼고 토종 밤은 중간 정도의 크기의 단맛이 강합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이 토종 밤은 큰 시련에 닥쳐요. 네,
밤나무 혹벌이라는 해충이 크게 번져가지고 수많은 토종밤나무들이 말라 죽어버립니다. 거의 멸종하다시피 해서 어마어마하게 죽었대요. 1960년대 후반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밤나무 식재에 적극 나섰는데 일본에서 가져온 품종이 주로 심어졌으면서 토종 밤나무를 개량해서 선발한 품종도 있어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 토종 밤나무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일본산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우리 토종의 약간 뭐 변경 뭐라고 해야 되지? 개량한 그런 밤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도입한 품종이 주로 심어지면서 밤 주변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경기도 양주, 용인, 가평, 수원 등이 밤 주산지였는데 1960년대 이후 경남 하동과 진주, 전남 광양과 순천 등 일본의 자연환경과 비슷한 남부 지역이 주산지로 떠올랐습니다. 이 같은 주산지 변화에 따라서 정안은 거의 북단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네. 이게 그 밤이 이게 저는 그냥 밤이 그냥 맛있으니까 그냥 막 따먹고 그랬는데 이게 옛날에 그 해충 때문에 밤나무가 엄청 많이 죽었네요. 네. 굉장히 뭔가 씁쓸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이적에 끝내 전하지 못한 말 그리고 그대랑 듣고 이 정한 밤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적에 끝내 전하지 못한 말 그리고 그대랑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음식을 찾아서 정한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한밤이 공주밤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한의 밤나무가 본격적으로 심어진 것은 1960년대 말입니다. 품종은 일본에서 도입한 것이었는데 그 중에 단택이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단택이 밤나무 중에 일종이에요. 네. 단맛이 좋은 품종입니다. 특히 구우면은 속껍질이 잘 벗겨져가지고 군밤용으로 많이 팔려나갔는데 그 외에 은기, 축파 등이 심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선발된 품종도 심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품종이 옥광과 대보라고 합니다. 19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국내 밤 생산량이 급증을 하였는데 일본 수출이 활발해서 밤은 큰 돈벌이가 됐다고 해요. 그래? 일본 양반들이 밤을 많이 먹나 보네. 국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일본에 수출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본 양반들이 우리나라 밤을 굉장히 좋아했나 보네요. 네. 1990년대 들면서 일본 수출이 주춤했는데 대신에 국내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품종도 필요했고 지명과 농산물명이 결합된 그런 브랜드도 필요했는데 정안에서 재배하는 여러 품종 중에 우리 입맛에 맞는 품종을 선발해서 집중 재배하고 품질 관리를 해나가니까 브랜드를 공주밤으로 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지만 공주 전체 밤 생산량 중 40%에 달하는 생산량이 이 정한밤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정한밤을 고집하려 했다고 합니다. 현재 정한밤은 국내 밤 브랜드 중에 최상위를 달리고 있대요. 네, 그래요? 그래? 네, 그렇구나. 저는 그 밤 브랜드를 저는 하동밤인가 뭐 그거밖에 몰랐거든요. 네, 사실 제가 그 전에 그 하동밤을 한번 먹어봐가지고 네, 사실 다른 건 모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그 정한밤이 이게 알아주는 거네요. 네. 정안에서는 700여 농가가 2,200헥타르에서 연간 5천여 톤의 밤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뭐 이렇게 많아? 야, 5천 톤이 넘는 밤을 생산하고 있으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밤 한 개에 그 막 몇 그램 되겠어요, 그게. 근데 이게 5천 톤이 넘으니까 야, 이게 상상이 가시나요? 네. 밤을 우리 야암상가 시장의 전체에다가 이게 쫙 깔아놔도 이게 될 정도가 아닐까요? 이 정도면? 네. 하여튼 전국 생산량의 한 7%, 네, 70%가 아닙니다. 7% 정도가 이 정안에서 나는 밤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양이 한 50% 정도 이르고 정한 밤이라면 믿고 사는 소비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정안에서 생산되는 밤은 단택, 축파, 옥광, 대보, 덕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옥광밤이라고 합니다. 중간 정도의 크기지만 당도가 상당히 높고 단단해서 입안에서 부서지는 느낌이 좋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그 밤을 딱 먹었을 때 그 뭔가 그 입안에 탁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그 부서지는 그런 그 감칠맛이 좀 나야 이게 밤이 좀 맛있긴 하죠. 네. 삶으면 속살이 노랗고 밤 특유의 향이 짙고 속 껍질도 잘 벗겨져가지고 군밤으로도 좋다고 합니다. 네. 군밤 먹고 싶다. 네. 나이 든 어른들은 옥광에서 사라져간 그런 토종밤 맛이 난다고 말하는데 옥광에서 이렇게 토종밤 맛이 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들 찾긴 합니다. 그래도 옥광보다 맛에서는 조금 모자란 듯하지만 큼직한 대보도 꽤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대보도 그 이름에서 알다시피 밤이 되게 커요. 이만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네. 이 두 품종의 밤은 다른 품종의 밤보다 가격이 좀 비싼 편인데 한때 맛없는 일본 품종의 밤이 범람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싱겁고 물러서 고구마보다 못하다는 말도 들었을 정도로 한때는 뭐 그런 게 있었지만 정한 밤은 그런 밤의 이런 불명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달고 고소한 이런 옛 토종밤 맛을 재현하고 있는 까닭에 이렇게 정한 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밤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날씨가 좀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역시 그 고구마와 더불어서 밤이 있게 생각이 나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군밤 있죠. 그 군밤 딱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이게 되게 잘 구워져가지고 살짝 그 벌어진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좋아요. 그게 살짝 그 벌어진 걸로 이게 쫙 뜯은 다음에 거기 안에 딱 생각만 해도 이거 미치겠다 진짜. 네. 그 뭔가 뭐 다른 간 같은 걸 안 해도 맛있잖아요. 고구마나 밤 같은 거는 이게 뭐 이렇게 또 다른 거는 뭐가 있나? 뭐 하여튼 그 다른 거는 이게 뭐 이렇게 뭐 찍어 먹거나 그래야 되는데 밤이나 고구마 같은 거는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요. 뭐 여기다 뭐 김치나 뭐 이런 거 먹으면 더 맛있겠지만 그냥 먹어도 맛있기 때문에 제가 또 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밤, 뭐 고구마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네. 거기다가 저희 그 예전에 시골에서 산이 있는데 거기 산에 가면은 밤나무가 그렇게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밤 그 누나랑 저랑 이렇게 가가지고 주워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뭐라 그러지 옛날 그 가마솥 아니 그 마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불 뗄 때 거기다 밥 해 먹었었거든요 옛날에. 거기다가 짝 그 밥 해볼 때 거기다가 짝 밤 쫙 넣어가지고 네 그 뭐지 호일 같은 거 이런 거에다 쌓아가지고 딱 넣어놓고 밥 다 될 즈음 해가지고 쓱 빼면은 이게 진짜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막 냄새도 막 이야 그리고 그 딱 그 깠을 때 그 막 손에 이렇게 막 검은 거 막 묻으면 막 얼굴에 묻히면 막 맞고 막 이런 거 있었는데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네 그 오늘 뭐 저녁이나 뭐 주말에 밤으로 좀 간식이나 이런 거에서 가족끼리 먹는 건 어떨지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네, 네, 밥 먹고 싶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박의 어디 있나요? 그리고 랄라 스윗의 불꽃놀이 듣고 이 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존박의 어디 있나요? 그리고 랄라 스윗의 불꽃놀이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음식을 찾아서 정한 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밤의 한번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중국 진나라 때 편찬된 삼국지의 마한편에는 마한에는 굵기가 배만한 밤이 난다라고 적혀 있는데 배만한 밤이란 표현이 중국인 특유의 허풍이 아닌가 싶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밤은 세계 최고의 품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듯 밤의 품질이 우수해서인지 밤을 우리나라만큼 다양하게 요리에 활용하는 곳도 드문데 서양에서는 빵과 케이크에 밤을 많이 사용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의 과자 마롱글라세라고 합니다. 무려 열흘에 걸쳐서 밤을 설탕 시럽에 졸여 만드는데 세계 3대 명과에 속할 정도로 명성이 드높다고 합니다. 옛말에 밤새 톨만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다라고 했듯이 밤은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한 천연 영양제라고 할 수 있는데 9월 초순에서 10월께 수확되는 햇밤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5대 영양소를 고루 갖춘 완전 식품입니다. 밤 100g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의 함량은 쌀의 4배나 되면서 인체의 성장 발육을 촉진하는 비타민 D의 함량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은 가장 유익한 과일로 도와주고 장과 위를 든든하게 하면서 신기를 보하고 배고프지 않게 한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위장과 신장이 허약한 사람, 걷지 못하거나 식욕 부진이 좀 있는 아이에게 밤을 회복식으로 이제 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민간요법에서는 소화기관이 좀 약해서 묽은변을 자주 보는 사람에게 찹쌀과 밤을 섞은 밤경단을 먹이는 방법이 전해지고 있는데, 밤은 껍질이 두껍고 전분이 영양분을 둘러싸고 있어서 가열해도 영양 손실이 적으므로 겨울철 영양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비타민 C의 함유량은 토마토와 맞먹을 만큼 풍부한데, 대보름날 생밤을 오도독 이렇게 씹어 먹고 부섬이 나지 않기를 기원했던 풍습은 겨울 내 부족했던 영양분과 비타민 C를 보충하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 생밤 10개를 먹으면은 비타민 C 하루 평균 필요량을 모두 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생밤은 피부 미용, 피로 회복, 감기 예방 등의 효능이 있고, 밤의 당분에는 위장 기능을 강화하는 효소가 들어 있으면서 성인병 예방과 신장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배탈이 나거나 설사가 심할 때는 군밤을 천천히 씹어 먹으면 좋고, 신장이 약한 사람은 생밤을 장기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C는 알코올의 산화를 도와서 숙취를 예방하므로 생밤은 술안주로도 그만이라고 합니다. 밤을 부드러운 속껍질까지 벗겨내면 노란색의 속살이 나오는데, 밤에 속살이 노란색을 띠는 것은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 카로티노이드는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노화를 저지시켜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밤을 많이 먹어야 돼요. 네, 밤을 많이 먹으면은 조금 그 피부 노화를 좀 늦추고 각종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 밤을 많이 먹읍시다. 네, 이따가 저녁에 밤 하나 사가지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밤들 또 보면은 밤으로 또 할 수 있는 요리들이 굉장히 많죠. 네, 밤 영양밥이라고 해야 되나? 네, 밤 넣어가지고 이제 밥해 먹는 것도 있죠. 생밤 10개를 이제 껍질을 벗겨서 반으로 자르고 차조 한 큰술과 수수 2큰술을 씻어서 건져 놓고 인삼 한 뿌리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둥글게 납작하게 썰고, 찹쌀은 씻어서 30분 동안 불려뒀다가 체에 받쳐 물기를 쫙 뺀 다음에 약간의 대추와 은행도 깨끗이 씻어서 손질해 놓고 솥에 찹쌀을 안 치워 다른 재료를 얹은 후에 밥물을 맞춰서 밥을 지으면은 이게 밥 영양밥이 되는데, 제가 그 시골에 가끔 가면은 그 밥에다가 밤을 넣어가지고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하셔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맛있습니다. 그 밤이 되게 달잖아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는데 단맛이 나고, 거기다가 이제 김치를 딱 먹으면은 진짜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네, 밤에다가 이제 그냥 밤밥에다가 이제 김치를 딱 먹으면은 진짜 다른 그런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밤탕, 뭐 밤수프, 밤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굉장히 생소한 음식들이죠. 네. 네. 그렇구나. 네. 약간 그 생소한 음식들인데, 이제 밤에 되게 영양소가 많으니까 밤을 많이 먹읍시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생밤도 좋아해요. 그 제사 때 보면은 왜 제 그 생밤 이렇게 뭐죠?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제사 끝나면은 가장 먼저 먹는 게 바로 그 생밤이었어요. 네, 그 생밤 먹은 다음에 이제 다른 뭐 이게 전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제가 주워 먹었는데, 희한하게 생밤이 맛있더라고. 네, 뭐 이렇게 그냥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고소하다고 해야 되나? 네, 하여튼 그 생밤 맛 있잖아요. 그게 맛있어가지고 제가 생밤을 제사 때 많이 먹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나? 네, 이상한 소리 하다 보니까 1부가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농어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저희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와야겠죠. 네, 노사연의 바램, 그리고 어딨냐? 네, 조은선의 곰배령,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강진의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그리고 김선미의 님마중, 성희의 사랑도둑, 그리고 조항조의 사랑이 밥이냐냐,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까지 총 8곡 듣고 오도록 하는데,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뭐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주시면은 바로 틀어드리고, 혹시 오시는 게 좀 힘들다 그러면은 핸드폰 어플 야음생활 시장 다운 받으시면 거기서도 보이는 라디오에 노래라든지 신청곡을 올릴 수 사연을 올릴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신청곡 혹시 올라오나 계속 주기적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네, 올라오면 바로 틀어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사연의 발음부터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1부에서 2부 넘어올 때 저희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죠. 노사연의 바램, 조은성의 곰배령,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베이로의 고투기 인생, 김선미의 님마중, 성희의 사랑도둑, 조항조의 사랑이 밥이더냐,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까지 총 8곡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부 농업인의 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이 그 보통 때 같으면 이제 오늘의 역사를 하는데 내일이 농업인의 날이라서 그냥 땡겨 왔습니다. 네,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땡겨 온 거예요. 네, 그럼 왜 11월 11일인 내일 하지 않고 오늘 하느냐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일은 11월 11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빼빼로데이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로 했습니다. 네, 물론 내일 뭐 빼빼로데이 특집 같은 뭐 그런 건 안 하겠지만, 네, 그냥 뭔가 그 수많은 솔로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그냥 오늘 좀 땡겼습니다. 네. 솔로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날 중에 하나죠. 11월 11일 바로 빼빼로데이인데 이분들에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은 11월 11일이 아니 빼빼로데이가 아니라 그냥 수요일 농업인의 날이다. 네, 그리고 가래떡의 날이다. 예, 가래떡 데이다. 네, 이런 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바로 이 11월 11일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이제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 기념일인 농업일의 날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농사를 중시하는 전통이 발달했죠. 그 농자 천하지대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농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왕이 농사를 권장하는 권농의식은 고구려 시대까지 쭉 올라가게 되는데,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 권 3권 이제 동명한 편에 의하면은 고구려 시조 동명왕이 현재 만주인 동부여에서 압록강을 건너와 고구려를 건국할 때 오곡 종자를 가지고 와서 권농에 진력하였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이후에도 이제 권농 관련 기록은 계속해서 나오고 유독 백제 때 권농 유서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백제 지역에는 평야가 많아서 농사가 특히 중요했음을 말해주는데, 조선시대에도 왕들이 들에서 권농 의식을 행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자주 눈에 나타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는 6월 14일을 농민데이 또는 권농일로 지정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농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네, 그 임진왜란 때도 보면은 그 저기 호남 지방 그쪽 이제 우리 조선의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저 창고 곡창지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곳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했고 많이 이제 권농을 했는데, 우리 세종대왕님께서도 이제 권농에 굉장히 힘쓰셨죠. 농사에 굉장히 힘쓰셨는데, 그 농사 짓는 법이라든지 이런 걸 또 책까지 내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뭐 그러면서 농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권농 농업인의 날로 이제 좀 지정을 또 해가지고 이렇게 기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되면서 일본인들이 정한 농민데이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권농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임이 인정이 돼가지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농민의 날로 바꾸어 부르고 6월 11일, 15일로 정했다가 그 후 다시 모내기 적기일인 6월 1일을 권농의 날로 정했다가 1973년에는 어민의 날, 권농의 날, 그리고 목초의 날을 권농의 날로 통합해서 5월 넷째 화요일로 지정했고, 1996년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가 1997년 농업인의 날로 다시 명칭을 변경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농업인의 날이지 사실 농업 그리고 뭐 어업 뭐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날 뭐 이게 각종 행사들도 많고 그러는데 사실 그 요즘에는 11월 11일이 빼빼로데이라고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빼빼로 나눠주면서 뭐 사랑을 고백하고도 하고 뭐 그런 이제 날이 됐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의 농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한 번쯤 생각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래떡 데이라고 해가지고 그 초콜릿 그 뭐야 이 썩게 하는 그런 초콜릿보다는 가래떡을 먹자라는 취지로 이제 가래떡 데이라고 해가지고 가래떡을 이제 사 먹자 뭐 이런 것도 있긴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떡을 좋아해가지고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네, 가래떡 데이를 굉장히 찬성합니다. 네, 음. 근데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 그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자꾸 빠져. 네, 제가 갈피를 못 잡나 봐요. 네, 요즘 그 생각할 게 좀 많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김범룡의 겨울비는 내리고 그리고 신영원의 개똥벌레 듣고 이 농업이 된 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범룡의 겨울비는 내리고 그리고 신영원의 개똥벌레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농업이 된 날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농림부가 주관해서 매년 11월 11일이 되면 각종 기념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헌신하는 농어민을 발굴해서 포상하면서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행사를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경행하고 한편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해서 정부와 농업협동조합 같은 기관에서는 DDA, FTA, 뭐 쌀 협상을 비롯한 농업 통상 협력과 이제 개방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상황을 극복하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정책도 이제 홍보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농업의 위상을 지키고 국민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우자 하는 의도와 함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데 뜻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1월 1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한 배경에는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토자가 겹친 것을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풀어내면 11월 11일이 된다는 데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한자로 보면은 한자 그 열십자랑 한일자가 11이잖아요. 근데 이 열십자랑 한일자를 합치면은 흑토자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끼워 맞추기인데 이런 그 흑토자를 두 개를 이제 11월 11일 양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흑토자가 두 개 들어가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11월 11일로 이 농업인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시기는 농민들이 또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쉬면서 조금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기라는 점도 고려돼서 이 11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농업인의 날로 이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른 나라의 농업인의 날을 볼까요? 네. 일단 세계 농민의 날은 4월 17일입니다. 네. 그리고 1996년 4월 17일 브라질에서 토지 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들의 발포로 19명의 농민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날을 세계 농민의 날로 정했다고 해요. 네. 농민의 날을 기념일로 정한 나라들의 특징은 모두 농업의 역사가 긴 나라들인데 러시아에서는 10월 11일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3월 2일을 농민의 날로 정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세계 농민의 날이 옛날에 그 브라질에서 그 시위 벌이다가 총 맞고 그 돌아가신 그분들을 이제 기리는 그런 날이구나. 아, 세계 어디 나라를 가든 이제 탄압은 안 좋은 거예요. 네. 아, 지금 요즘에 또 무슨 FTA 뭐 말도 안 나오네. FTA다 뭐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무슨 뭐 농업이 좀 점점점 더 힘들어진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 신토부리, 네, 우리가 이제 우리 것을 많이 사 먹어줘야지 또 좋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뭐죠, 뭐 이렇게 빵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 것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네, 내일 하루쯤은 이제 우리나라 것으로 우리 땅에서 난 농산물로 밥을 해 먹는 건 어떤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로 넘어갔네. 네. 그럼 또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뽀맨의 안아보자 그리고 김장훈의 슬픈 선물 듣고 이 농업인의 날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포맨의 안아보자 그리고 김장훈의 슬픈 선물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농업인의 날 마지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화와 산업화로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은 날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농업 인구가 급속하게 이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정부에서는 특정한 날을 정해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농업과 농민들은 기로에 서 있기 마련인데 국제사회의 농업통상협력에 대한 압력이 더해지면서 농산물도 더 이상 비교역 대상 품목으로 머물 수 없게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농업이 위축된 것을 그대로 둘 수만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농촌과 농민은 경제적인 논리로만 파악할 수 없는 역사성과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사정이 이러하므로 농림분을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농업과 농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새 시대에 맞는 농정을 펼치면서 농업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의 한 표시로 법정 기념일로 농업인의 날을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날이 갈수록 이렇게 농업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네, 아무쪼록 이제 위에 있는 양반들이 좀 잘 해가지고, 네, 모두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상생의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 뭐 이게 이런저런 뭐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2부까지 끝나게 됐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가 이제 오늘 보이는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이제 아까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정한의 밤이래. 정한 밤. 그리고 이제 방금 2부에서는 농업인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네, 가래떡데이, 농업인의 날, 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뭐 빼빼로도 주고, 뭐 가래떡도 주고, 농업으로 뭐 이렇게 뭐 쌀 같은 것도 먹고 뭐 그러면 좋잖아요. 네, 다 하면 좋지 뭐. 네, 뭐 빼빼로데이도 챙기시고, 가래떡데이도 챙기시고, 농업인의 날로 이 농업에 대한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저희 시민 DJ 강 DJ가 없고 모레 또 강 DJ가 오니까 내일은 오후 12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네. 그러면은 오늘 끝곡으로 어디 있냐? 네. 오늘 끝곡으로 신승훈의 마요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